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암산장의 권혁식입니다. 오늘은 주판을 가지고 공부할 때 승산과 재산의 자리점 잡는 법, 그리고 또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암산장 교재 3급에 나오는 승산과 재산입니다. 자, 우리가 주산을 공부할 때, 주산을 잠깐 볼게요. 주산 딱 이렇게 있죠. 주산을 공부할 때 아래알은 지금 아래알대로 다 내려와 있고 위알은 다 올라가 있죠. 주산에서는 1, 2 요렇게 해서 주산에서 나타내시는 수는 9까지를 다 나타낼 수가 있는데 0을 여기다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다 털었다고 하지. 우리는 이 준비 자세를 갖다가 0으로서부터 생각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자, 아무 데나 놔도 1이 되는 게 아니라 꼭 이 자리에 여기 표시되어 있죠? 요 일자, 기존 일자리에 놔야만 1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데나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다 놓고 1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 데나 놓고 1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산과 재산 배울 때 마지막에 0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자리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암산장 교재 3급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5 곱하기 430이라는 문제인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자, 여기서 곱하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5라는 수를 갖다가 우리는 실의 자릿수라고 불러주면 되고, 곱하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430을 우리는 법의 자리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리점을 잡을 때는 숫자가 한 개 있으면 한 자리라 그러고, 지금처럼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세 자리라고 하죠. 곱하기에서는 실의 자릿수와 법의 자릿수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한 자리 더하기 세 자리는 네 자리가 되죠. 그래서 자리점을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곱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자, 실의 자리에서 법의 쪽으로 곱해도 되고, 반대로 법의 자리에서 실의 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어느 쪽으로 곱해도 관계가 없지만, 숫자가 적은 쪽에서, 다시 말해서 5에서 곱하면 5단으로만 곱하면 되죠. 만약에 법의 자리에서 오른쪽에서 곱한다고 하면은 4단으로 한 번 곱하고 또 3단으로 한 번 곱하고 0단으로 한 번 이렇게 세 번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마 다 아시겠지만 숫자가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보통 곱해 나가죠. 자, 그러면 주판에다 한번 놓을게요. 자, 제일 먼저 5, 4, 하나, 둘, 셋, 네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5, 4, 20. 이게 끝난 자리예요. 다음에 5, 3 끝난 자리에서부터 15. 5, 0은 00.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을까요? 1, 10, 100, 1000, 2150이라고 읽죠? 만약에 자리점을 안 잡고 났으면은 이게 215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리점을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0으로 꼭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릿수를 먼저 잡으면은, 자, 왼쪽에 세 자리, 숫자가 3개 있으니까 세 자리, 오른쪽에 1개 있으니까 한 자리. 자, 모두 합쳐서 네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자리가 되겠죠. 자, 이런 때는 우리가 곱하면은 5, 3, 15, 1, 3은 3, 3, 3은 9 이렇게 세 번을 곱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3을 갖다가 한 번만 딱 보고서 이 수는 보면 안 되는 거죠.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눈은 이 짝만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 3이니까 3, 5, 15. 3, 1은 3, 3, 3은 9. 이런 식으로. 자, 주판에서 할게요. 자, 네 자리였으니까 털고요. 3, 5, 15. 3, 1은 3, 0, 3이 되죠. 3, 1은 0, 3. 3, 3은 10이 안 되니까 바로 옆에다 0, 9. 요런 식으로 하면은 1539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곱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없는데 이제 나누기는 아이들이 주산 둘 때 제일 어려워하죠. 그 나누기에 대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주된 설명이 될 거는 나누기가 되겠는데요. 자, 136 나누기 2.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이 짝을 실이라고 할게요. 나누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136이 실의 자리가 되고 오른쪽에 2는 법의 자리로 이제 보통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리점 잡는 방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실의 자릿수 빼기 법의 자릿수에다가 가로 열고 법의 자리 더하기 1 해가지고 그 수를 빼줘야 하는데 다시 말해가지고 136이 세 자리니까 세 자리 빼기 가로 열고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 가로 닫고 해서 두 자리가 되죠. 그래서 136 세 자리 빼기 두 자리 하면 한 자리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자리점을 잡으면 좋은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아직 가로가 어려운데 가로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더 빨리 잡는가 하면은 뒤에 있는 법의 자릿수 2에다가 여기 한 자리가 되겠죠. 여기다 먼저 1을 더해줘요. 1을 더해주고 빼나가는 거예요. 하나, 두 자리를 빼고 나면은 한 자리가 남죠. 한 자리. 그래서 놓는 자리가 한 자리에서부터 136을 넣으면 되고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선생님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판에서 다른 자리점 잡는 방법을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136 나누기 2는 한 자리라 그랬죠. 그 한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136 실의 자리를 놔줘야 돼요. 놔주고서 계산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나누기라고 하는 거는 이 136이라고 하는 큰 수 속에 작은 2가 몇 번이나 들어가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꺼번에 볼 수가 없으니까 1 속에는 2가 몇 번 들어가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 속에 여기는 2가 들어가는가요? 작으니까 다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만약에 여기에 2가 돼 가지고 뒤에 있는 법의 수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한 칸 띄고 여기서부터 답을 놔야 돼요. 한 번은 여기다 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두 개를 보는 거죠. 13 속에는 2가 몇 번 들어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한테 빨리 독촉을 하면 아이들은 어려워서 못해요. 13 속에 2가 몇 번 들어가는 걸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2단에서 13보다 작은 수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돼요. 어떤 아이는 빨리 6번을 찾고 어떤 아이는 한참 있다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럼 모르는 아이들한테 야, 왜 이렇게 몰라 하고 다그치면은 아이는 그때부터 주산 못 배워요. 나누기는 그렇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면 됩니다. 자, 6번 들어가니까 여기다 6을 놓고 자, 찾을 때는 2단에서 6번 들어간 거 찾았는데 6을 놓자마자 이제 무슨 국어장이 6단이 되는 거예요. 6이 12 끝난 거죠. 자, 그러면은 주산에서 여기 있는 거는 잘 안 보면 돼요. 사실 남아있는 문제는 16이거든요. 16 속에 2가 몇 번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전체를 다 보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설명할 때 자, 남아있는 수는 16이다. 16 속에 2가 몇 번 들어가는가만 잘 생각해 보자. 그럼 2단에서 몇 번 들어가죠?
8번 들어가죠. 그럼 바로 문제 있는 옆에다가 8번을 놓고, 자, 8이 아까처럼 2, 8에 16 빼면 안 됩니다. 8이 16 빼주면 답이 되겠죠. 자, 답은 68이 나오는데, 참, 이거는 주판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암산은 또 하는 방법이 달라요. 암산은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136 나누기 2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선 숫자 1하고 앞에 나온 1하고 2하고 비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 1 속에 2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는 주판 없이 하는 암산입니다. 그러면 1 속 1이 작으니까 2가 안 들어가죠. 그럴 때 처음에 지도할 때는 이 1 위에다가 조그맣게 X 표시해도 돼요. 여기는 절대 답을 못 쓰게 하는 거죠. 이 연습이 없으면은 아무 데나 두 번째 들어간 6번을 갖다가 아무 데나 크게 막 이렇게 써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1 속에 안 들어가니까 틀림없이 일자 위에는 절대 쓰면 안 된다고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봐 가지고 13 두 개를 보는 거예요. 자, 13 속에는 2가 몇 번 들어가냐. 이때 주의할 게 아이들이 이 6까지를 갖다 한꺼번에 보려고 하는데 이 6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빨리 자리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답을 잡을 수 있겠죠. 자, 13 속에 2가 몇 번 들어가는가? 아이들이 생각하면 6이라고 하죠. 그래서 3 위에다가 6을 쓰게 하는 거죠. 요 줄 맞춰가지고 학교하고 똑같아요. 13 속에 6번 들어가면 요 줄에다 맞춰가지고 6이라고 써주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6이 13 속에서만 12를 빼는 거죠. 뒤에까지 보면은 잘 어려워서 안 돼요. 처음에 배울 때는. 그래서 13에서 12를 빼주면 얼마가 남죠?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아, 1 남다고 할 거예요. 1이 남는, 그 1이 나올 때 그 뒤에 수를 보게 하는 거죠. 빼고 나면 1이 되는데 1 다음에 그때가 6을 보면은 16이라는 게 그때 나와야 되죠. 그래서 머릿속에 16이라는 주판알이 그려져 있다고 볼 때, 자, 16세는 2가 몇 번 들어갑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또 생각해가지고 8번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숫자 끝나는 6 위에다가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다 답을 꼭 쓰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배울 때는 그래서 이 줄을 꼭 맞춰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잡을 때는 9구단 2단에서 찾았지만 일단 8번을 잡고 난 다음에는 8로 곱하는 거죠. 8이 16을 빼주고 나면 그게 답이 68이죠. 그래서 주판으로 할 때는, 자, 주판으로 할 때 다시 한번 할게요. 1, 3, 6. 자, 2가 몇 번 들어가냐? 6번 들어간다 그랬죠? 꼭 바로 옆에다가 6번. 6이 12. 요건 계산이 끝난 거예요. 이자 보지 말고. 남아있는 16만 봐가지고 16 속에는 2가 몇 번 들어가냐. 자, 8번 들어간 거 찾으면 여기다 꼭 8번 넣고서 8이 16. 그래서 6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산으로 할 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주산 없이 또 암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설명은 이렇게 해드렸는데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죠. 더구나 나누기는 하기 전부터 어려운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니까 더 어려운데 실제로 주산이 되었든 암산이 되었든 간에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재산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한 3번 정도에서 한 5번 정도 연습해 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판셈으로 나누기를 할 때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주산에서 배우는 나누기는 전부 다 떨어져요.
책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근데 학교에서 나눗셈은 나머지가 또 나오지요. 설명할 때 나누기를 가리킬 때 나눗셈에서는 다 떨어지는 게 아니다. 나머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은 학교에서 나오는 수학과 또 주산에서 지도하는 그 주산에서의 나눗셈하고는 아이들이 배울 때 그러잖아요. 나누기는 다 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나머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설명해 주셔 가지고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없앨 수 있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한테 이 주산을 갖다 그리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제안을 1 속에 2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니까 이 엑스 표시 꼭 하고 처음에는 해 줘도 돼요. 나중에 좀 숙달이 되면 안 해 줘도 되는데. 그다음에 13 속에는 2가 몇 번 들어가지 해 가지고 고 주류에다가 요 주류에다가 6번 들어간 걸 갖다가 꼭 연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암산 상급 나오는 곱하기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와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1 급하고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상급에 나오는 고거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함께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학교에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언젠가는 학생들 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다가가야 될 거예요. 좀 힘드시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연구 많이 하시고 하여튼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려 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